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장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발톡톡입니다. 2020년 11월 14일날 이제 토요일날 이제 제작을 한 영상이고요. 오늘은 이제 방송 날짜는 11월 16일 월요일이에요. 일단 시황을 좀 보면 저번주 금요일날 이제 미증시 강세 흐름이 이제 진행이 됐고요. 지금 우리 증시도 그 바통을 받아서 좀 강한 흐름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보면 달러 약세가 굉장히 가팔라요. 근데 이제 달러 약세도 이제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천천히 빠지는 게 좋은데 지금 너무 빠르게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노이즈 요인이 무언가 나오게 되면 이 달러 반등 포지션이 나올 수 있을 텐데, 이게 뭐가 있을까를 지금 고민을 해보고 있는데, 뭐 이슈는 일단 코로나 이슈라는 거는 이제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일단 백신의 효율이 너무 좋아요. 화이자에서 발표했던 부분들이 뭐 임상 과정에서 90%의 효율을 보였다라는 거는 거의 뭐 천연두 백신 정도예요. 그러니까 90%라는 거는 이제 항체 생성이 이제 90% 이상 됐다. 이거는 거의 뭐 천연두 수준이에요. 그러면 지금 뭐 이 정도의 천연두가 걸려갖고 지금 죽는다거나 뭐 이런 비율이 거의 굉장히 낮잖아요. 이제 과거에는 이제 굉장히 많이 죽었던 그런 질병이었죠. 근데 이게 이제 백신이 보면은 거의 잡는 비율이 거의 한 90% 이상, 뭐 이제 항체를 생성시키는 비율이 그 정도로 이제 잡히거든요. 이제 독감 같은 수준들을 보면 이제 한 40% 정도. 이제 독감 백신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항체가 생성돼가지고 뭐 독감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백신을 맞았을 때 이제 한 40% 정도 효율을 보인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한 40% 50%만 돼도 이제 승인을 내주겠다라고 미국에서 발표를 했는데, 화이자에서 지금 뭐 이미 추정치가 굉장히 업이 많이 돼가지고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확산세가 빠르지만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증시는 강하게 뻗어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증시도 보면 이제 양도세 이슈도 이제 마무리됐죠. 이제 10억 미만, 이제 10억으로 유예가 됐으니까. 그리고 나서 또 있는 게 이제 미 대선. 자, 트럼프 불복이니 뭐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제 뒤집힐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봐야죠. 바이든이 이제 다음 때 대통령이다 라는 부분들이 거의 어떻게 스탠스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미 대선 노이즈도 이제 끝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나온 노이즈들이 다 끝나간다는 소리예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밸류를 봐야죠. 미증시는 저는 이제 버블이라고 보니까요. 그건 제외하고 놓고 보면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2600 정도의 구간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내년 3월 수준에 저는 이제 내년 2021년 밸류가 2800에서 3000포인트라 그러면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은 이제 6개월 정도 이제 증시는 선반영을 한다라고 봐야 되는데 1년, 2년을 선반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버블 포지션이라고 봐야 되는데, 코스피가 지금 구간에서 뻗어버리면 뭐 2800, 3000까지도 그냥 다이렉트로 뻗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지금 불편한 상황들이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현금을 좀 갖고 있던 분들은.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 현금을 너무 과하게 이제 운영을 한 거죠. 이제 미스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건 이제 욕심이었어요. 양도세가 만약에 양도세 이슈가 그대로 진행이 된다. 또는 백신 임상 결과가 발표되는 시점이 조금 연기가 되거나 미대선 노이즈들이 입혀지면 시장이 크게 한번 출렁일 수 있다라는 스탠스를 저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발표된 다음에 저번주 월요일부터 비중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한 16%까지 줄여놨는데, 시장이 조금 흔들리거나 빠질 때마다 지금은 이제 하락폭을 보는 게 아니고 현금 비중을 5%에서 10%까지는 줄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 폭락이 만약에 우리가 예상치 못한 뭐 전쟁 이슈라든가 어떤 이슈로 시장 폭락이 온다 그러면 이 5% 10%의 현금만 채워도 결국은 그 효율은 이제 메울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 밸류 수준으로 봤을 때 부담되는 구간이다라고 보기가 굉장히 애매한 포지션이라는 거죠. 2600포인트 밑에 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한 12월 넘어갔으니까, 그럼 결국은 자 6월부터 자 9월까지 단기적으로 뻗어 올린 다음에 살짝 버블 포지션을 만들어주고, 자 9월부터 지금 11월까지 이제 기간 조정 흐름으로 가다가 다시 이제 상방으로 방향을 잡은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어떤 시그널들이 나왔어요. 제가 회원분들한테 이야기한 거는 이제 반도체하고 2차전지. 자, 이쪽이 지금, 단기 주도 섹터의 흐름들이 보여져요. 그래서 포트폴리오에서 이쪽 비중을 지금 키워가려는 우리는 그런 포지션들을 설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단기 주도 섹터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들은 뭐냐면, 이제 단기적으로 성장 섹터가 비중이,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막 하고 하면 이제 내용이 너무 길어지니까 회원분들은 이제 회원방송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TSE 309% 수익 인증 해주신 회원분이 계셔서, 요 부분에 대한 이제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주가 위치를 놓고 우리는 많이 판단을 해요. 자, 노바텍 수익 인증,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주가 위치를 놓고 많이 이제 기술적인 변동성을 맞추려는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노력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빠지려고 그러면 이제 회피하고 싶고, 올라가려면 따라잡고 싶고, 많이 올라가면 또 이제 많이 올라갔으니까 수익을 챙기고 싶고, 이런 게 이제 인간의 심리란 말이에요. 자, 주가 위치를 보고 대응을 하는 거는 최악의 포지션이에요. 이거는 최악의 포지션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가치를 기준으로 놓고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 주가가 자 1만원에서 3만원까지 올라갔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200% 상승을 한 거예요. 근데 이 기업의 적정 가치가 10만원, 20만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지금은 이제 10만원 정도 적정 가치가 보여지는데 업사이드가 나오면 20만원도 갈 수 있다. 그럼 3만원에도 사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시장이 빠질 것 같고, 무슨 이 종목이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와서 조정을 받을 것 같으면 더 싸게 사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 주가 위치에 내 포지션이 녹아들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변동성을 예측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기업의 가치를 놓고 이제 포지션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고 100% 1000% 올라왔다고 다 버블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1000% 상승해 있는 데서도 예를 들어 또 1000%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물론 이런 확률들은 굉장히 낮아요. 왜냐면 주가가 한 1000% 10배 정도 올라가 버리면 밸류 부담이 보통 생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업사이드가 크게 진행이 되면서 기업 가치가 끌어올라가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주가 위치를 기준으로 놓고 보는 게 아니고, 기준을 잡을 때 주가 위치를 기준으로 놓고 보는 게 아니고, 자, 기업 가치를 기준으로 봐야 된다는 거.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기업 가치가 얼마냐 라는 부분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변동성의 기준을 두기 때문에 항상 수익도 짧게 챙겨가고, 그리고 손실도 손실도 크게 확대하는 경우들이 생기죠. 예를 들어서 주가가 1만원이었는데, 예를 들어 적정 가치가, 기업 가치가 1만원인데, 자, 3만원에서 예를 들어서 10만원까지 올라갔다, 주가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이게 70% 빠질 게 90% 빠질 가능성들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업 가치 연동이 되게 되니까. 근데 보통 이제 요런 구간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테마가 붙고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하면 따라잡는 포지션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 하락이라든가 폭락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똑같이 많이 올라가는 기업들은 전부 다 피하고 싶은 회피 심리들이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심리적으로 연동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가치가 예를 들어 1만원인데, 지금 주가 위치가 1만원에서 3만원까지 올라갔는데, 이게 적정 가치가 10만원 구간인데 이게 다시 2만원까지도 빠질 수 있고, 이게 15,000원까지도 빠질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빠질 수 있을까요? 자, 시장이 어떤 노이즈가 작용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코로나 폭락이라든가 갑자기 우리가 경험을 했었던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가 이런 노이즈 요인들이 작용을 하면 시장이 전체가 다 빠지면서 센티멘탈이 안 좋아져서 그냥 덤핑 치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싸게 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시장이 이제 정상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여기에서는 이제 많이 올라갔으니까 차익 매물들이 나오면서 그 매물을 소화할 때까지 기간 조정이 진행이 된다든가 하락 조정이 진행이 될 수도 있지만, 이 기간이 얼마나 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10만원까지 그냥 보유해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를 기준으로 놓고 대응을 해야 오류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주가 위치를 기준으로 놓고 대응을 하면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그러지 않을 수 있는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많이 상승했다고 다 버블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원분들한테 지금 최근에는 회원방송에서도 그렇고 막 200%, 500% 올라간 종목들을 지금 매수 사인을 냅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매수 사인을 내요. 그러면 이런 것들도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업사이드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수익을 깔고 보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요 부분에 대한 스탠스들을 갖고 이제 매도를 한다 그래도 분할 매도 포지션을 보는 게 맞고요.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진스님이 이제 수익 인증을 해주셨고요. 감사드립니다. 이제 축하드리고요. TSE 300%, 309% 절반 매도 두 번째 매도 하셨대요. 자, 41,850원에 309% 수익률 찍혀있죠. 안녕하세요. TSE 309% 수익입니다. 초기에 일정금 줄여서 매수했던 종목이고 두 번째 절반 매도 했습니다. 1차 절반 매도 했던 시점이 자 5월 25일이고 지금 이제 11월 9일에 두 번째 이제 절반 매도를 했죠. 자, 그러면 처음에 이제 원금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복리계좌의 시스템을 이제 분할 매도 포지션들을 강제적으로 제한해둔 부분들이 있어요. 왜 가치 판단은 안 되게 됐을 때는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라면서 회원분들한테 시스템을 정리해드린 부분들이 있죠. 처음에 예를 들어서 뭐 100만원을 샀든 뭐 1000만원을 샀든 10만원을 샀든 이게 100%가 올라가면 자 200만원이 되죠. 자, 그럼 2분의 1을 줄입니다. 그럼 자 원금이 남아요. 자, 여기에서 또 100%가 올라가면 자 300% 수익률이 수익 구간이 이제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또 100만원을 챙기면 자 이거를 왜 하느냐, 100% 구간이 되면 처음에 100에서 200이 되면 예를 들어 내가 한 종목당 비중을 100만원씩을 사는데 이게 200이 되면 어때요? 그만큼 변동성이 커지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2분의 1을 줄여서 다른 종목을 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리스크는 줄어들고 자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밸류 매력이 비슷한 구간에 있거나 밸류 매력이 더 좋은 기업으로 계속 추가 매수 포지션들을 벌리기 위해서 자 이런 시스템들을 입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렇게 이제 분산에 대한 이제 효율에 대해서 시스템에 이제 정립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제 강제적인 어떤 대응 포지션들을 정리를 해드린 거죠. 요거 부분은 이제 뭐 꼭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스스로 자기 성향들을 찾아가는, 일단 시스템을 강제해놓고 이렇게 운영을 해나가면서 천천히 자기 시스템, 이제 자기 스타일들을 찾아가는 그런 이제 고민들을 해나가야 되는 거죠. 자, 기업 가치가 이제 10만원 이상 업사이드가 보여지면 지금 사례에서도 저는 이제 추천을 할 거예요. 이 TSE라는 기업을 보면 제가 이제 추천드렸던 구간은 이제 6,000원에서 12,000원 구간들이에요. 지금 이제 주가 위치는 이제 이 자료를 제작할 당시에 이제 44,500원 구간이었고요. 오늘 좀 상승이 더 나와서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는 포지션들이 나왔는데 이 기업의 적정 가치는 제가 보고 있는 기준으로는 한 75,000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자, 시가총액이 이제 4,900억에 현재가가 한 44,500원 정도. 이 영상을 제작한 시점에 그렇게 나왔는데 6,000원, 12,000원 구간에는 숫자가 잘 안 보이던 구간이었어요. 자, 이 업사이드들이 이제 확인이 되면서 요렇게 추정치들이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런 걸 보고 대응을 하는데 가진 자의 영역인 거예요. 예를 들어 이 주식이 나중에 이제 밑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자, 예를 들어 3만원 밑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이제 신규 편입 사인이 나갈 거예요. 자, 이제 적정 가치가 그대로 잡혔는데 주가가 3만원 밑으로 내려온다. 그럼 밸류 매력이 생기는 구간이니까 신규 편입 사인이 나가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기준으로 삼아놓고 있는 거는, 제가 이제 리딩을 할 때 종목을 추천드릴 때 기준으로 삼아놓고 있는 거는 상승 여력이 100% 이상 보여지는 종목들만 보통 추천하려고 노력을 해요. 이제 뭐 밸류 체크가 되는 경우에는 그렇고요. 밸류 체크가 안 될 때는 그 성장에 대한 업사이드 폭이 어느 정도 될까를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추천을 드리고 이제 하는데, 적정 가치가 지금 75,000원이면 지금 주가 수준이 44,500원이면 지금 상승 여력이 100% 미만대다 보니까 신규 편입은 굉장히 애매한 포지션이에요. 그런데 이제 갖고 있는 분들은 자, 이거를 분할 매도 포지션 보고 이거 다 팔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75,000원까지 올라가는 구간에 얘가 업사이드가 딱 찍혀서 10만원, 20만원 적정 가치가 적정 밸류 수준이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보유를 했는데 여기서 올라가는 기간이 한 6개월 걸렸다. 예를 들어서 6개월 걸렸는데 뭐 이제 추정치가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럼 추정치가 올라가게 되면 어때요? 이제 상승 여력이 더 높아지니까
그냥 이제 수익을 깔고 보유하는 포지션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신규로 편입을 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포지션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럼 신규로는 잡아가기가 힘들고 가진 자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 이거 업사이드가 나중에 50만원, 100만원 나오지 말란 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보유를 해나가는데 뭐 2년, 3년 동안 주가가 내려오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막 이렇게 있다가 업사이드가 뭐 10만원, 20만원, 30만원 이렇게 찍히게 되면 주가는 또 폭발적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포인트를 잡아낼 수 있을 거라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언제 그런 시점이 주가가 선반영을 할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 신규 편입 포지션을 줄지 안 줄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포지션에서 그냥 가지고 가야 되는 거고,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서 적정 가치 구간이 뭐 10만원 이상이다, 20만원 이상이다, 이 기업의 가치가 뭐 10만원 이상이다, 20만원 이상이다 라고 보여지면 지금 44,500원에서 사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여지는 기업들을 지금 최근에 추천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가가 뭐 바닥에서 얘 올라가는 가치를, 올라간 구간을 보면, 자, 바닥에 5,000원, 6,000원에서 지금 올라간 게 한 700% 올라왔어요, 주가가. 주가가 700% 올라와 있으니까 살 수가 없어. 그냥 이 변동성만 놓고 보면, 이렇게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거는 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기업 가치를 보지 않으면. 근데 이게 상승이 얼마나 있던, 하락이 얼마나 진행이 됐던, 그런 변동성은 중요한 부분들이 아니라는 거죠. 자, 놓고 보면, KMW. 과거 이제 초기 회원분들은 우리가 이제 단기 매매에서 한 60% 먹고 말았던 종목이에요.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편입이 가능한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장기적 끌고 가기가 굉장히 애매한 포지션이에요. 근데 이제 분할 매도 포지션을 보면서 끌고 가는 건 가능했던 포지션이죠. 업사이드가 진행이 되고 숫자가 눈에 보이기 전에 주가가 먼저 올라왔어요. 자, 우리가 이제 매매했던 포지션이 여기고요. 뭐 대충 10,000원 밑에서 이제 매매해서 여기에서 이제 매도 때리고 말았는데, 요 기업을 보면 어때요? 이때 바닥 구간에서 3,000원 구간에서 13,000원 구간까지 상승했던 포인트가 3,400% 나옵니다. 자, 그 3,400% 나온 데에서 이제 뭐 한 500% 이상 더 갔어요. 한 400% 이상 더 갔어요. 아직도 적정 가치가 한 17만원 정도 보여져요, KMW는. 그러면 지금 이 KMW 같은 경우는 신규 편입이 가능한 구간이에요. 자, 바닥 구간에서 놓고 보면, 자, 3,000원 구간에서 지금 뭐 한 1,500%, 3,000원 구간에 올라왔으니까 거의 한 2,500% 정도 이상 올라왔죠. 2,500% 이상 올라왔어요, 바닥에서. 뭐 한 3년 동안 한 2,500%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그래도 신규 편입이 가능한 자리인 거예요. 왜? 자, 지금 이제 주가가 뭐 66,700원인데, 적정 가치가 뭐 한 17만원 정도 보여진다. 그럼 상승 여력이 100% 이상 남아있으니까, 이거는 신규 편입이 가능한 자리고, 얘는 이제 바닥에서 한 700% 정도밖에 못 올라있지만, 얘는 신규 편입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자리인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는 거예요. 자, 2,500% 올라와 있어도 상승 여력이 이 정도 남아있다 그러면 내 기준에 합리적으로 들어선다. 그러면 신규 편입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주가 위치를 놓고 하면 절대 이제 편입을 못 합니다. 예를 들어서 TSE라는 기업이 지금 주가 위치가 3만원, 35,000원이라 그러면 이건 신규 편입이 가능한 자리예요.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 게 아니고 요 밑에 있었다. 그러면 자, 신규 편입 사인을 냈을 수도 있어요. 왜냐, 업사이드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위치가 만약에 지금 TSE의 3만원, 35,000원 위치가 KMW의 요 정도 위치랑 비슷한 구간일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업사이드가 찍히고 뭐하고 하면 여기에서도 3,400%가 더 튈 수 있는 거예요. 야, 그러면 그렇게 올라갈 거면 주가가 미리 올라가야지. 이렇게 올라가다 이거 쉰 거 봐라. 이것처럼 얘도 쉴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게, KMW가 이렇게 한 1년 반 정도 쉬었을 때 이 포지션이 미중 무역 분쟁이라 그래가지고 노이즈가 붙으면서 2018년도에 2019년도까지 많이 빠졌던, 지수가 많이 내려왔던 구간이에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던 포지션이었단 말이에요. 시장이 빠지고 뭐하고 하면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포지션이 많이 와요. 그러니까 좋은 기회가 많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시장이 올라가는 때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포지션이에요. 이게 버블 국면에 있는 섹터나 종목들이 항상 이제 많이 점점점 늘어나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점점 이제 부담스러운 구간이고, 시장이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는 좋은 자리에 있는 종목들 굉장히 많은 거예요. 자, 2018년도에 TSE라는 기업을 보면 자, 많이 빠졌죠. 이때 반도체 기업들이 다 많이 빠졌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으로 뭐 반도체 기업들 굉장히
가장 뭐 타격을 많이 입을 것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센티가 많이 안 좋아졌어요. 자, 그때부터 우리는 반도체 뭐 IT 비중을 굉장히 많이 늘려갔어요. 그 구간은 똑같이 쉬죠. 올라가기 시작할 때는 똑같이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자, 이 순환매 흐름들만 다른 건데, 이 순환매 흐름이라는 게 결국은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움직여요. 지금 뭐 단기 주도 섹터라 그래가지고 이제 시장이 지금부터 뻗어가면 추세를 잡으면 반도체 2차 전지가 가장 강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밸류 매력이 얘네가 제일 좋아요. 시장에서 분석을 해보면 성장 섹터 중에는 얘네가 제일 좋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가장 강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이런 부분들도 잡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뭐 변동성만 보고 대응을 하다 보니까 이런 포지션 대응들이 잘 되지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일반 투자자들은. 자, 많이 상승했다라고 다 버블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를 기준으로 놓을 때 주가 위치를 기준으로 놓기 때문에 항상 위치를 가지고 기준으로 놓기 때문에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KMW를 우리가 과거에 6,000원 구간대 매수를 해가지고 뭐 매매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요때는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매도 사인을 내고 했는데, 이때는 이제 회원분들이 지금처럼 스탠스가 잡혀있지 않고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또 오래 끌고 가는 포지션들을 취할 수 없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요 종목은 이제 2,500% 올라왔는데, 자, 얘는 700% 올라왔어요. 자, 그러면 자, 상승을 놓고 우리가 주가 위치를 놓고 보면 지금 구간에서 어때요? 얘를 사야죠. 그쵸? 근데 이제 기업 가치를 놓고 보면 KMW를 사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또 어려운 부분들이 뭐냐면, 야, 이게 3년 후를 놓고 본다라든가 뭐 이렇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포지션이 나와요. 야, TSE라는 종목이 업사이드 가능성이 KMW가 높냐 TSE가 높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눈에 안 보이는 이게 다운사이드가 나올 거냐 업사이드가 나올 거냐 이런 것들까지 체크를 하게 되고 성장 밸류라든가 미래 가치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제 지금 구간에서 이 두 종목 중에 하나를 사라. 그러면 저는 KMW를 사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업사이드가 나와서 TSE라는 종목이 적정 가치가 15만원, 20만원 늘어나면, 그리고 예를 들어 KMW는 다운사이드가 좀 나와서 15만원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이제 교체 포지션을 본다라든가 아니면 얘는 끌고 가고 얘는 새로 이제 매수가 들어가든가 할 수가 있겠죠. 자, 가치라는 것도 적정 가치라는 것도 계속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 체크를 해나가면서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가치가 고정해 있진 않아요. 고정돼서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산업 흐름이라든가 또 업황, 그러니까 산업 흐름을 가지고 이제 업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업황이 이제 변화가 있을 수 있고요. 기업이 이익을 내는 부분에서 어떤 뭔가 업사이드 요인이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져서 기존에는 이제 적정 가치를 75,000원으로 봤는데 이게 15만원, 20만원까지 가치가 이제 업사이드 부분들이 나오는데 주가는 그만큼 올라가지 못했다. 그러면 요런데 또 이제 매수 포지션이 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업 가치를 기준으로 놓고 봐야 되는 거예요. 주가 위치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류에 빠진다는 거예요. 진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들을 다 날려요. 사실 손실보다 주식 투자라는 거는 수익에 대한 기회를 놓치는 게 훨씬 더 리스크예요. 이 기회라는 게 계속 이제 반복이 되는데, 자, 주식 투자는 왜 리스크가 없다라고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상승 확률은 어때요? 상승은 1000%고 10,000%고 가능합니다. 보유 기간에 따라서 10,000%고 100,000%고 가능해요. 100,000%도 나올 수 있죠. 100,000%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1000배 오르면 100,000%니까 주가는 1000배 상승도 할 수 있어요. 뭐 30년 50년 보유하면. 그리고 이제 근데 하락의 확률은, 하락 같은 경우는 100%로 제한이 돼요. 자, 손실 확률은 100% 이상 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왜? 자, 예를 들어 몰빵을 했는데 내가 가진 게 진짜 재수없어서 손실이 나버리면 끝나는 거잖아. 깡통이 나니까 분산 투자를 하는 거예요. 분산 투자를 해서 상승을 최대한 끌고 갈 수 있는 노력들을 계속 해나가야 장기적인 수익률이 확대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업이 진짜 업사이드가 계속 나오면서 산업 업황이 계속 좋고, 그리고 뭐 기업이 계속 성장해 나가는 기업이라 그러면 매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100배 상승해가지고 내가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도 매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깨우쳐 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심리적으로 그만큼 그냥 그 변동성을 이겨나가면서 보유를 해나가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회원분들은 그 수익률들을 끌고 가는 포지션을 조금씩 길게 가져가는 훈련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리딩을 할 때 제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그런 훈련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을 이제 경험을 해갑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수익이 확대될 수 있고, 그렇게 수익이 크게 나는 경험들을 쌓아가요.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자, 매도 포지션을 멀리 하면서, 자, 밸류가 잡혀있는 애들은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포지션을 자연스럽게 취해갈 수 있게끔 리딩을 하는 게 목적이에요. 수익을 얼마를 내주고가 중요한 부분들이 아니에요. 수익이라는 거는 장기 투자를 하면 무조건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 투자는. 그러니까 뭐 20년 이상 투자를 하면 질 수가 없어요. 10년 이상 투자를 해도 거의 지는 건 불가능해요. 5년 이상 투자를 해도 사실 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진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데 아주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투자는 20년 이상 바라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대공황이라든가 뭐 과거에 있었던 흑사병이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가 예를 들어서 치사율이 뭐 90%다, 50%다. 이러면 지금 완전 뭐 지금보다 훨씬 더 난리가 났겠죠. 그런 이제 예외적인 경우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변수들이 발생하게 되면 노이즈 요인이 1년, 2년, 3년도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시장에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예측이 불가능한 포지션들의 불가증한 위험은 시간을 흘리면 결국은 회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류가 지금 생존을 하고 있으면 결국 경제라는 거는 아무리 안 좋은 흐름들을 만난다고 해도 다시 턴어라운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경제 턴어라운드 핵심은 기업이고, 그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게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기업의 성과를 나눠 가지는 곳이 이제 주식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이 그 어떤 자산보다 상승률이 큽니다. 이미 데이터로 다 검증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욕을 많이 하는 연기금 같은 경우도 30년 평균 수익률 보면 대충 한 10% 정도 돼요. 지수 수익률을 아웃퍼폼 했다고요. 거의 뭐 전 세계 뭐 투자 기금이랑 비교를 해도 굉장히 성과가 좋은 쪽에 속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뭐 3% 수익 낸 데보다 훨씬 수익금으로는 처지죠. 왜? 투자 비중이 1%, 2%밖에 안 되니까. 연기금의 주식 투자 비중이 굉장히 뭐 완전 바닥에 있으니까 1%, 2% 이건 정확한 데이터가 아닙니다.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주식 비중이 굉장히 낮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아웃퍼폼을 그렇게 못했어도 기금이 401k니 뭐니 해갖고 기금의 50% 이상, 뭐 40% 이상이 주식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국민들을 거의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큰 역할들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경제인식이, 금융인식이 조금 개선되고 뭐 하게 되면 요런 흐름으로 가야죠. 이거에 실패한 게 이제 일본의 모델이에요. 기업들이 아무리 돈을 벌고, 일본은 지금 뭐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심하죠. 일본은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심한 국가인데, 뭐 지금 보면 세계 3위인가? 그러니까 물가는 엄청 비싸고, 뭐 국민의 빈부격차는 엄청 심하고, 그리고 이제 성장률은 계속 둔화되고, 고령화가 진행되고 뭐 하면서 이제 성장률은 계속 둔화되고 신산업이 생기질 않고 막 이렇게 지금 가고 있거든요. 일본은 뭐 100년 기업이니 이딴 소리 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뭐 이게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100년 기업이니 뭐니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죽은 국가라고요. 우리나라도 요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고, 항상 기업 가치를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주가 위치를 가지고 자꾸 판단하려는 그런 것들을 배제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돼요.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을 하면 기술적인 무슨 뭐 차트니 그리고 뭐 보조지표니 등등등을 가지고 변동성을 예측하는 공부를 해요, 자꾸. 이것 때문에 수익도 작게 보는 거고요. 이것 때문에 장기 투자를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 장기적으로 확률적으로 이겨있다 그래도 수익률이 처질 수밖에 없는 그런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런 포지션들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저도 이거를 깨고 나오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면 기업 가치가 예를 들어서 기업의 가치가 10만원이 보이는, 예를 들어 10이 보이는데 1에서 2가 나오면 여기서 과열 신호가 막 나와요. 지표나 뭐 이런 데서 과열 신호가 막 나와. 그러면 자, 확률적으로 떨어지면 사야지. 그럴 확률이 높으니까 확률적으로 통계적으로 뭐 70% 이상 잡히는 포지션들이 있거든요. 떨어지면 사야지 하고 여기다 매도했는데 자, 30%가 올라갔을 때 자, 2만원에서 10만원까지 400%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떨어지는 확률은 뭐 30% 빠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의 2배 해봐야 60%라고. 근데 올라갈 때 400%가 올라간다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이거를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변동성 해가지고 예측을 해가지고 통계적 수치로 이득을 많이 본다 그래도 손해가 난다고요. 엇박자 포지션에 나왔을 때 예를 들어 상방이 열리면 뭐 300% 400%씩 튀어요. 자, 근데 하락 조정은 보통 이제 10%에서 평균적으로 한 10%에서 70% 정도 나와요. 조정은. 자, 그러면 이 수익률을 따라가려면 확률이 5배가 넘어야 돼요. 그럼 확률을 90% 이상 맞춰야 된다는 소리인데 90% 이상의 통계적 유의성을 잡을 수 있는 지표가 없어요. 그런 통계치를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불가능에 가까워요. 불가능에 가까운 게 아니고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을 예측하는 어떤 지표를 가지고 대응을 하게 되면 항상 엇박자가 나고 손해가 나는 거예요. 그런 걸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수익을 계속 짧게 가져가는 거죠. 그런 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게 쉽지 않아요. 처음에 또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면 모르는데 공부를 좀 했다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오류에 빠지게 돼요. 그거를 개선하려면 경험이 쌓여가야 돼요. 수익이 이렇게 크게 진행이 되고 자, 변동성에서 틀리는 그런 경험들이 쌓여가야 된다.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